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정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 달에 200~300만 원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젊을 때 여행했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여행 안 다녀요? 더 가고 싶어요. 더 시간도 많고. 생각부터 바꾸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어떻게 만드냐? 개인연금 준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박사님이 그 100-500이라고 네. 100대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네. 이걸 제가 봤거든요. 네. 사실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이면 꽤 진짜 큰 돈인데 네. 월 500만 원 받는 삶이 누구나 가능한가요? 그렇죠. 제가 100-500, 아이디도 100-500이고, 아. 홈페이지도 100-500이에요. 이걸 만든 게 벌써 한 7, 8년 됐거든요. 그때 제가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안 된다. 500만 원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만드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 원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또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동차 한 대 굴리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자동차 기름값, 뭐 유지비, 세금 이런 걸로 몇십만 원 들어가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우리 의료보험도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만 내요? 실손보험도 내잖아. 실손보험. 또 집 갖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돼요. 재산세, 뭐 종부세까지 가지도 않아요. 재산세도 몇십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용들만 합쳐도 적게 들어가야 100만 원, 많게 들어오면 150, 200인데 여기에 먹는 거, 입는 거는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돈 벌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밖에 나와서 이제 돈 벌지 않고 정말 돈을 까먹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200~300만 원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사실상 뭐 여행도 잘 안 다니셨고 뭐 핸드폰도 잘 안 쓰시고 영화도 잘 안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화생활비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또 그쵸. 다들 즐기고. 젊을 때 여행했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여행 안 다녀요? 더 가고 싶어요. 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최소한 200, 300, 400은 갖고 있어야지 노후가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어떻게 만드냐?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10억이라는 부동산과 월 500만 원의 연금은 가치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야, 집으로 한 10억 정도는 마련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야, 10억 가지고 살 집이 어디 있니? 10억 가지고 부족해. 더 마련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월 500만 원 노후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준비해? 가치는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고방식이 집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10억 가지고는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연금은 관심이 없으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국민연금만 꾸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연금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뭐 150, 200 받지만 아무리 못 받아도 내가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하면 100에서 150은 받습니다. 맞벌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면 곱하기 2예요. 그러면 그냥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한 집에서 200에서 300이 받습니다. 퇴직금. 직장 생활을 옮기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다 써버리고 이러면 퇴직금 안 남지만 그냥 내가 좀 더럽고 치사해도 뒤에 가서 좀 욕하면서 에이 김 부장 그렇게 20, 30년 다니고 나면 퇴직금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이 쌓여요. 그것도 노후에 연금으로 바꿔서 받으면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벌이 하면 2배예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뭐 개인연금보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하라는 만큼만 조금씩 하시면 거기서도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나옵니다. 국민연금 100에서 150, 퇴직금 한 100만 원, 개인연금 또 한 50만 원 이렇게 따지면 1인당 한 2, 300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 머리를 때리며 가입해야 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다고 해요. 어떤 연금이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거는 그냥 강제로 의무가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스스로 가입하지 않아도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스스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5, 60대가 되면 내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 좀 약간 대가리 때리면서 필요하다고 해줘야 그때는 맞으면서 가입하니까 내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이 중에 들면 이제 이게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납입하는 금액이 IRP까지 하시면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환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납입할 때는 세금 환급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들이 있어요. 세제 혜택도 좋지만 결국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수익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10년, 20년 부었는데 원금밖에 안 된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한 6%대, 7%대를 최저 보증하는 연금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제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시죠.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6%, 7%의 수익을 어디서 내냐? 근데 이 상품이 그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니까 외부에서 막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지만 이 수익을 줘요. 그럼 연금으로 안 받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
혹은 중간에 필요하다고 인출에 뺏으시는 분들, 상품 만든 회사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6% 7% 수익을 주니?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해지한 사람한테 뺏어서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들었던? 네,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이미 한 18세기에 그 이탈리아에서 고안된 연금 형태인데 톤틴 연금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연금을 가입하거나 투자 상품을 가입하면 이것이 뭔가 투자를 통해서 외부의 수익을 가져와서 수익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톤틴 연금의 구조는 그것보다는 가입자들끼리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연금을 받아가야 될 사람이 10명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셔. 그럼 9명이 남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9명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살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죠. 버텨야 승자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 톤틴은 이렇게 사망을 담보로 했는데 지금은 톤틴형 연금들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건 조금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해지를 담보로 해서 해지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이것도 결국은 버텨야. 그렇죠. 다만 이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는 목적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죽 써서 남 주는 거다. 일반인들은 사실 개인연금 준비하라 그러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조금 쉽게 좀 구조화를 해서 성향별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3층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게 있죠. 근데 개인연금이 좀 어려운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 연금, 연금 계좌라고 하죠. IRP, 연금 펀드, 연금 저축. 그다음에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걸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각각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말에 세금을 너무 많이 토해낸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것 중심으로 가시면 되고 주부라든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지만 신고되는 금액이 작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연금저축 IRP를 가입을 해도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낸 세금이 없으니까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납입할 때는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보험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현행법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민감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내가 열심히 자산 불렸는데 나중에 거기서 연금 받으려고 보니까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나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세제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이걸 운용해서 수익을 또 잘 내야 되거든요. 대신에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연금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최저보증 연금처럼 연금 수령 조건하에서 일정한 수익을 보증하는 연금도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보수적이다.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같은 경우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뭐 각 세대별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ETF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퇴직금이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이번엔 전기차 ETF, 무슨 여기다 무슨 배터리 ETF 이거 막 샀다가 팔았다가 하시는 분이 계셔. 이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전략을 다시 수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상을 보면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죠. 두 개는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운동이죠. 그렇죠. 쓰는 근육도 다르고 훈련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하실 거라면 100m 달리기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연금은 장기 투자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100m 달리기를 뛰어. 그거 못 가죠. 자, 이러면 사실상 한 500m, 1000m만 가면 지칩니다.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연금 가지고 이것저것 운영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나라가 떨어져가지고 포기하고 있어요. 연금은 장기 운영 전략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1, 2년 보시는 것도 아니고 5년, 10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 자산, 우량 펀드, 우량 ETF에 투자하셔가지고 buy and hold. 사서 묻어두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 IRP에 돈이 있거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분들의 얘기고 퇴직연금 중에 DB형 있잖아요. DB형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가 운영할 필요가 없죠.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예요. 퇴직금을 올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래 일해.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돼요. 또 하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죠. 연금을 올려야죠. 근데 내가 뭐 맨날 그 일하니까 일 안 하고 핸드폰으로 오늘 주식이 또 얼마나 파란색 빨간색 이런 사람은
잘려요. DB형 퇴직금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오래 일해라. 아까 공무원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네. 막 후회했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웬만하면 국민연금 뭐 조기 수령하지 말라 이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네. 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내가 계시하는 연령 뭐 63세, 64세, 65세 이때 받는 건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내가 정상적으로 받을 연령보다 5년 먼저 받을 수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5년 늦게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요. 5년 먼저 받는 걸 조기 수령이라고 하고 5년 늦춰 받는 걸 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찍 받으니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합니다. 5년 먼저 받게 되면 30%를 감액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늦춰 받으신 분들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려드려요. 7% 수익 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걸 1년 해주는 겁니다. 그럼 5년 늦춰 받게 되면 7.2 곱하기 5, 36%를 더 줘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조기 수령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지만 이건 빨리 폐지해야 되는 제도다. 이건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 제도다. 왜냐하면 연금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당장. 근데 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깎아버려요. 6%씩 후려치는 겁니다. 근데 늦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유 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국민연금 안 받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놔뒀더니 5년 후에 36%를 더 올려주는 거야. 더 준대. 물론 일찍 받는 사람에게 깎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율 자체의 폭이 너무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국민연금밖에 없다. 그럼 일찍 받아야지. 근데 은행 통장에 1%, 2%짜리 통장에 몇 천만 원 놔두고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거는 잘못된 개념이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국민연금 너무 많이 받으면 뭐 세금도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나오니까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적게 받아봐야 내가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혜택을 받거나 뭐 세금을 적게 내는 이 기간은 길어야 2, 3년이에요. 내 노후 30년 중에 2, 3년 잠깐 혜택 보려고 내 평생에 받을 연금을 깎아버려. 이건 소탐 대실.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까 내가 받을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챙기시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깎이는데 네.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정상 개시 연령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해서 받는데 소득이 있으면 받는 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여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의 A값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거든요. 그게 지금 한 28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소득 이하로 있으시면 감액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상이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과는 약간의 갭이 있다는 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 당하면서 연금을 받지 마시고 차라리 연기하시는 게 낫죠. 늦추는 게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 안에서 이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노후에 열심히 일해서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깎아버리고 노후에 집에서 놀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다 주고 이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아마 뭐 한 1년, 2, 3년 내로 조정될 거니까 제가 보기엔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연금 저축 계좌를 2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연금저축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연금이잖아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거든요. 55세라는 기준이 있어요. 잘 모르시면 55세까지만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연말정산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는 소득이 있으면 납입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나이가 90인데 임대소득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들어와. 이분들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내가 연금을 더 준비해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를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 세액공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계좌에다 계속 불입하면서 세액공제 받고 있잖아요.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제 혜택도 받아야 되지만 연금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좌 A라는 계좌에서 내가 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납입을 할 수 없어요.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고 싶지만 납입을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방법이 없냐? 계좌를 또 하나 만드시면 돼요. 지금까지 납입해온 계좌는 수령하는 계좌.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매년 뭐 500만 원, 600만 원 불입을 하면서 거기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이렇게 되면
혜택도 받으면서 연금도 받는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두 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연금 준비가 미비했을 때 노후의 직격탄을 맞는다. 개인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안 하시는데 네. 공적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 특히 뭐 프리랜서,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은 퇴직금도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개인연금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노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낼 건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확보되지 않으면 빚이 늘어나는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후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금을 해라 말아라 하기 전에 내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는 반드시 연금으로 준비해야 된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까지 해서 이런 연금을 좀 확보하시는 걸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까 많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100-500, 이 연금 500만 원 받는 삶 정확하게 이것부터 좀 준비해라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주시자면 생각부터 바꾸세요. 저도 이제 연금에 대한 방송 많이 했는데 네. 주식 얘기하면 구독자가 막 들어. 부동산도 얘기하면 막 들어. 부동산이 그렇죠. 네. 근데 연금 얘기하면 줄어.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방송 나와서 하라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송도 얼마나 구독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관해서는 최고로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야, 부동산 분야의 일반 유튜브보다 구독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 구독자 늘리는 거? 뭐 그거보다 우리 사회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한 비결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제가 책에 썼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 내가 첫 번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돼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활동력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노후에 목돈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통장에 1억 있건 10억 있건 관계없이 보이스피싱은 바로 한 번도 당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노후에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그 요양원에 계시는 99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연금을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신대요. 손주들이 매주 찾아와, 매주. 찾아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냐? 할머니 200살까지 사세요. 평생 나오니까. 그죠? 그 돈 가지고 할머니가 다 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손주들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노후에 목돈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고 불안하고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연금을 한 달에 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이 가족들 위해 더 좋은 거고 자녀들도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켜내야 할 목돈을 쌓아갈 것인지 아니면 연금을 많이 준비해서 정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되면 결국 돈이 묶여서 기업이 문제가 생기고 소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고용이 문제가 생기고 취업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제도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돈 가진 부자들에게 유리해져요.